내 안의 물고기. 닐 슈빈, 김명남 옹김, 김영사. 7. 몸의 탄생. 10억 년 전에 미생물들이 서로 잡아먹기 시작하면서 몸이 탄생할 동기는 이미 갖춰져 있었다. 부족한 것은 딱 한 가지, 산소였다. 이윽고 산소가 많아지자 여기저기서 몸들이 등장했다. 생명은 더는 예전과 같지 않았다. 대학원생 시절 현장에서 화석을 수집하지 않는 날에는 거의 늘 나는 현미경을 들여다보며 세포들이 뭉쳐서 뼈를 만드는 모습을 지켜보았다. 도룡뇽이나 개구리의 발생 중인 팔다리를 놓고 연골은 푸르게, 뼈는 붉게 만드는 염료로 세포들을 물들였다. 그런 뒤에 글리세린을 발라 나머지 조직들을 투명하게 만들었다. 아름다운 시료였다. 배아는 완벽하게 투명했고 뼈만 염료의 색깔대로 빛을 냈다. 마치 유리로 만들어진 생명체를 보는 것 같았다. 현미경을 잡고 보낸 긴 시간 동안 나는 말 그대로 동물이 만들어지는 모습을 보았다. 최초의 배아에서는 팔다리 돌기들이 몹시 자그마하고 그 속의 세포들은 균일한 간격으로 떨어져 있다. 그러다가 발생이 진행되면 돌기 속에서 세포들이 뭉치기 시작한다. 배아가 점차 나이를 먹으면 세포들이 다양한 모양새를 띠면서 바야흐로 뼈가 형성된다. 내가 초기 단계에서 본 세포 덩어리들은 나중에 다 뼈가 되었다. 동물이 스스로 조립하는 모습을 보면 경외감에 사로잡힌다. 벽돌집을 쌓듯 작은 조각들이 결합하여 큰 구조를 이루며 팔다리가 만들어진다. 하지만 집과 팔다리 사이에는 엄청난 차이가 있다. 집에는 벽돌들이 어디에 놓여야 하는지 다 알고 있는 건축가가 있다. 그러나 팔다리와 몸은 그렇지 않다. 팔다리를 만드는 정보는 모종의 설계도에 따로 존재하는 게 아니라 각각의 세포에 담겨 있다. 벽돌에 든 정보를 바탕으로 스스로 조립하는 집을 상상해 보라. 동물의 몸은 그렇게 만들어진다. 몸을 만드는 재료 대부분이 세포에 있다. 사실 사람을 고유한 존재로 만드는 재료도 대부분 세포 안에 있다. 사람 몸은 해파리 몸과 다르다. 그 이유는 사람의 세포가 서로 들러붙고 소통하는 방식이나 만들어내는 물질들이 해파리와 다르기 때문이다. 우리가 체제를 지니기 전에, 하물며 머리나 뇌나 팔을 지니기 전에 먼저 몸을 만드는 방법 자체가 존재해야 했다. 무슨 말일까? 몸의 조직과 구조들을 만들려면 세포들이 협동하여 완전히 새로운 개체를 이루는 방법을 알아야 했다. 이 말을 이해하려면 우선 몸이 무엇인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그 다음에 몸에 관한 중요한 3가지 질문을 던져보자. 언제 몸이 생겼고 어떻게 몸이 등장했을까? 그리고 왜 애당초 몸이란 것이 필요했을까? 몸이 되기 위한 조건. 아무 세포 덩어리에나 몸이라는 영예로운 이름을 붙여줄 수 있는 건 아니다. 납작한 박테리아 떼나 한 조각의 피부 세포는 우리가 개체라고 부르는 세포 배열과 전혀 다른 양상을 보인다. 둘 사이에는 본질적인 차이가 있다. 사고 실험을 해보면 어떤 차이인지 알 수 있다. 박테리아 군락에서 박테리아를 조금 떼어내면 어떻게 될까? 작은 군락의 박테리아들을 얻는다. 사람이나 물고기에서 세포들을 조금 떼어내면, 가령 심장이나 뇌의 세포들을 조금 떼어내면 어떻게 될까? 어떤 세포를 제거하느냐에 따라 다르겠지만 아마 죽은 사람이나 죽은 물고기를 얻을 것이다. 이 사고 실험을 통해 몸을 규정하는 중요한 속성 한 가지를 알 수 있다. 몸의 부속들은 더 큰 전체 속에서 작동한다는 점이다. 하지만 모든 부위들이 동등한 것은 아니다. 몸에는 생명에 절대적으로 중요한 몇몇 부위들이 있다. 그리고 몸의 부위들은 분업을 한다. 뇌, 심장, 위는 저마다 맡은 기능이 있다. 분업은 최소 단위 구조에까지 스며 있으며 몸을 이루는 세포,
유전자, 단백질들도 저마다 역할을 수행한다. 벌레의 몸이든 사람의 몸이든 몸 전체는 기관이나 조직, 세포 같은 부속들에는 존재하지 않는 하나의 정체성을 띈다. 예를 들어 당신의 피부 세포는 끊임없이 분열하고 죽고 벗겨진다. 그렇지만 피부 세포들이 아무리 달라져도 당신은 7년 전 당신과 같은 사람이다. 7년 전 피부 세포들은 오래전에 죽어 사라졌고 새로운 세포들이 자리를 차지하고 있겠지만 말이다. 인체의 거의 모든 세포들이 그렇다. 물길과 수량과 규모가 계속 바뀌어도 강이 여전히 강이듯 부속들이 수없이 교체되어도 우리는 여전히 우리다. 인체 기관들은 이전처럼 끊임없이 변하면서도 자신의 크기와 위치를 잘 안다. 우리 몸이 정확한 비례를 유지하며 자라는 까닭은 가령 팔뼈가 손가락뼈나 두개골과 조화를 이루며 성장하기 때문이다. 피부가 매끄러운 까닭은 세포들끼리 소통하며 표면을 통일성 있고 균일하게 유지하기 때문이다. 무언가 비정상적인 일이 벌어지지 않은 한 말이다. 이를테면 사마귀가 생기는 것은 비정상적인 사건이다. 사마귀 속 세포들은 규칙을 따르지 않는다. 언제 성장을 멈춰야 할지 모른다. 부위들 사이에 미묘한 균형이 무너지면 개체가 죽을 수도 있다. 암, 종양이 그런 경우이다. 암은 일군의 세포들이 다른 세포들과 협력을 거부하는 장소에서 생겨난다. 암세포들은 무한히 분열함으로써 혹은 적당한 때에 죽기를 거부함으로써 살아있는 개체의 필수 조건인 균형을 파괴한다. 암은 세포들이 협력할 때 지켜야 할 규칙들을 깨뜨린다. 협동사회를 망가뜨리는 불량배처럼 암은 제 이익을 쫓아 행동하느라 급기야 공동체인 인체를 죽이고 만다. 어떻게 이러한 복잡성이 탄생했을까? 인간의 먼 손조가 단세포 생물을 벗어나 몸을 지닌 생명체가 되려 했을 때 세포들은 새로운 협동 메커니즘을 배워야 했을 것이다. 실제로 10억 년 전에 그런 일이 일어났다. 세포들은 서로 소통하고 새로운 방식으로 결합하고 새로운 물질을 만들 필요가 있었다. 이를테면 기관들마다 독특한 특징을 부여하는 분자 같은 것을 만들 줄 알아야 했다. 따라서 세포들을 붙이는 접착제, 세포들이 서로 말하는 방법, 세포들이 특수한 분자들을 만들어내는 것, 이 속성들이야말로 지구상의 모든 몸들을 만드는데 필요한 도구 상자 속의 핵심 연장이다. 이런 도구들의 발명은 가히 혁명이라 할 만했다. 단세포 동물이 몸을 지닌 동물로 전환하자 전혀 새로운 세상이 열렸다. 새로운 재능을 갖춘 신생 생물들이 등장했다. 생물들은 크기가 커졌고 돌아다닐 수 있게 됐고 감각하고 먹고 소화하는 새로운 기관들을 발달시켰다.